페이지 198페이지. 자, 소리와 초음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소리인데, 소리와 초음파라고 하는 단원에서 페이지 198페이지 이 단원에서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소리든 초음파든 간에 전부 다 뭐냐면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확하게 그 뒤에 배울 파동의 성질 그리고 정상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것이 파동입니다. 파동이 무엇이냐? 파동의 정의는 뭐냐면은 진동이 생겼잖아. 그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파동의 시작점 있잖아요. 내가 그 현민이처럼 뚱뚱한 애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고요한 이 그 연못 같은 데다가 현민이를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현민이가 떨어졌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결파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파동이 시작됐는 지점, 이 지점, 현민이가 떨어졌는 지점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파동의 시작 원점이라고 파원이라 불러줘요. 그리고 이 파동에 전달하는 물질,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 여기서 물이 되겠죠. 그 물질을, 전달 물질을 매질이라고 불러줍니다. 매질은 전달 물질인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매질이라고 하는 놈은 아래 위로 상하로 진동만 할 뿐이지, 진동될 뿐이지 절대적으로 얘는 옆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아래 위로 진동할 뿐이지 파동이 왔을 때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오케이? 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또 예를 들을 수 있겠네. 쌤 옛날에 물에 빠졌어. 파도에 빠졌는데, 파도에 빠진 게 아니라 바다에 빠졌는데 튜브를 타고 있었거든. 근데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 내 생각은, 어렸을 때 내 생각은 파도가 오면은 파도에 밀려갖고 해안가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파도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야. 연평할. 시간은 지나가고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때 그 해안경비 하시는 분이 나를 구조해 줬는데, 어찌됐든 간에 봐봐, 파도, 물결파가 왔는데 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래 위로 움직였잖아. 물은 아래 위로 진동할 뿐이에요. 아래 위로 진동할 뿐. 상하 운동을 할 뿐이지 옆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쌤이 왼쪽 볼때기를 때리잖아. 그러니까 왼쪽 볼이 진동하겠지. 근데 이 왼쪽 볼도 진동하면서 오른쪽 볼까지 진동하겠지. 근데 왼쪽에 있는 볼살이 뜯어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하 운동만 할 뿐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 지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 지가 직접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매질의 특징입니다. 자, 매질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동의 종류를 나눌 때요, 파동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분류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말고도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일단 파동의 종류를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탄성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탄성파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해주는 놈이 있어요. 이 탄성파라고 하는 놈은요, 매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애들은 매질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자기파에 어떤 애들이 있느냐, 빛,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있죠, 빛. 사실 우리가 보이는 그 빛 말고 빛은 상당히 많은 광선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감마선, X선, 자외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뭐 단파, 중파, 장파 뭐 이렇게 하고 마이크로파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전파라고만 적을게요. 여기에는 전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파잖아. 빛 안에 전부 다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전부 다 매질 없이 전달된다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태양에서 지구로 이렇게 빛이 전달되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는 전달 물질이 없잖아요. 전달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이라는 놈은 지구로 들어오고 있다고. 즉 매질 없이도 얘는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매질 없는 파동을 전자기파라 불러주고 매질이 존재하는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라 불러주는데 탄성파의 얘는 그냥 우리가 빛 빼고 나머지 파는 다 탄성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지우고 갈게. 쌤이 칠판 치우기를 사용하는 수건이 없어졌어. 잠깐만. 어씨 깜짝이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 파동의 분류 방법. 저 파동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매질의 유무 말고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의 이 관계를 가지고 또 분류를 해줄 수 있습니다. 크게 횡파라고 하는 놈이 있고 종파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자, 횡파는 뭐고 종파가 뭐냐? 횡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을 잡고 아래 위로 진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진동시키게 되면은 진동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진동을 시켜줬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진동하면서 전달이 되죠. 그죠? 진동은 아래 위로 하는데 전달은 이렇게 되잖아요. 수평 방향으로. 즉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어떤 관계다? 수직인 관계다. 이러한 파동을 갖다가 횡파라 불러줍니다. 그럼 종파는? 종파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을 앞뒤로 흔드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을 앞뒤로 흔들게 되면은 이렇게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생기고 다시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다시 밀한 부분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보시면 좌우로 진동을 하는데 옆으로 전달이 되죠. 진동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나란한 파동. 얘는 수직이네고 얘는 나란한 파동. 이 나란한 파동을 우리가 종파라 불러줍니다. 평행한다, 나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종파의 얘는 어떤 게 있고 횡파의 얘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린 종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종파가 몇 개 없거든요. 종파가 뭐냐면요, 소리 우리가 음파라고 불러주죠. 진동수가 커져서 초음파가 됐을 때 초음파도 역시나 종파에 해당하고요. 지진파의 피파. 지진이 났을 때 진동할 때 좌우로 지진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평행하는 파동 피파 이렇게 불러주죠.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종파는 이 세 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싹 다 행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쉽게 기억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동을 표시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파동의 표시법. 파동을 표시할 때 그래프를 이용하여서 나타내는데요. 사실 종파도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여서 나타내야 하나 그 좌우로 그래프를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파든 횡파든 이렇게 횡파의 모양으로 그래프에 나타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아래 위가 너무 좀 안 맞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제일 높은 구간 있죠? 제일 높은 데
얘를 우리가 마루라 불러줍니다. 마루. 그리고 제일 낮은 구간 얘를 갖다가 골이라 불러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가운데에서부터 마루 사이의 거리, 그리고 가운데에서부터 골 사이의 거리를 갖다 우리 뭐라 불러주냐면은 진폭이라 불러줍니다. 진폭. 됐나요? 그리고 X축의 거리 혹은 위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마루와 마루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파장이라 불러줘요. 그럼 파장의 정확한 뜻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장이라고 하면요, 1회 진동시 한 번 진동했을 때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이동거리. 파장이라고 하면 1회 진동시 이동거리. 그래서 단위를 미터를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또 얘기해 줄 수 있냐면 마루부터 마루, 골부터 골까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위로 한번 볼록, 아래로 한번 볼록 했을 때 한 번 진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 한번 볼록, 아래로 한번 볼록 했을 때 한 번 진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파장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장 말고 주기라는 놈도 있는데요. 아, 참. 파장은 우리가 단축키로 이렇게 쓰고 람다라고 읽어줍니다. 람다. 주기는 우리가 t라고 써주죠. t. 자, 그리고 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은 1회 진동시 걸린 시간이에요. 걸린 시간. 한 번 진동했을 때 걸린 시간. 시간이니까 초, 뭐, 분, 시 이 정도의 시간의 단위를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에 그 X축에 거리나 위치가 안 오고 만약 시간이 왔다면 이 우리가 아까 전에 파장이라고 했는 요 거리를 갖다가 주기라고 불러줘야 돼요. 한번 진동했을 때 이동한 시간이 걸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주기라고 해줘야 돼요. 거리 X축에 시간이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를 얘기했을 때 반드시 튀어나오는 시행기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F라고 쓰고 진동수라 있는다. 이 진동수죠. 진동수라고 하는 놈의 뜻은 1초에 몇 번을 진동할 수 있느냐, 몇 번 진동하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 진동 횟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야는 단위를 HZ라고 쓰고 헤르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헤르츠다 그러면 1초에 2회 진동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기랑 진동수의 관계요. 주기랑 진동수의 관계요. 자, 주기를 선생님이 좀 짧게 표현해 보면은 한 번 하는데 몇 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한 번 하는데 몇 초?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서로 어때요? 서로 역수의 관계를 가지죠. 서로 거꾸로 있는 거의 관계잖아.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 분의 1이 되고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진동수가 4Hz다. 그러면 주기는 4분의 1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4초다. 그러면 진동수는 4분의 1Hz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배웠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파동의 속력이요. 줄여서 파속이라 불러줍니다. 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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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가 속력 구하는 공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그럼 파동의 속력, 파속은요. 파동의 시간분의 파동의 이동거리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주느냐. 파동의 시간, 주기죠. 걸린 시간, 한 번 진동했을 때 걸린 시간. 그다음에 파동의 이동거리, 파장이죠. 한 번 진동했을 때 이동한 거리.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T분의 람다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주기분의 1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다. 주기분의 1이 진동수라 그랬다. 자, 주기분의 1이 진동수라 그랬다. 그럼 주기분의 1 대신에 진동수 써주시면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하셔도 역시나 파동의 속력을 구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음파라 불러주죠. 이 소리의 특징 중에 우리가 소리의 속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 건데, 소리의 속력이라고 하는 놈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디에서 제일 빠를까요? 고액기 중에 제일 빠른 데가 고체고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기체. 왜냐? 이 소리라고 하는 놈은 탄성파기 때문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고체로 갈수록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러면 그 분자가 전달을 해주거든요. 분자가 소리를 전달해 주는데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있으면 빨리 진동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빨리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고체로 갈수록, 즉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 파동의 속력이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그 서부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기차 오나 안 오나 막 기찻길에다 귀때기 대보고 저 멀리에서 기차가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땅에 귀를 대고 서쪽에서 뭐 몇만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것도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공기 중에서보다 이 땅에서 소리의 전달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소리의 속력이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역시나 소리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 소리의 속력이 빨라져요. 왜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분자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분자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소리를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역시나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의 속력이 빨라지겠습니다.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요거 뒤편에서 나오는데 이거 좀 땡겨서 할게요. 소리 하는 김에. 소리의 3요소 들어가서 얘기를 해주시면, 아참, 세 번째 한 개 더 있는데 분자량. 전달해주는 분자의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역시나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파동의 전달 속력이 빨라질 수 있겠죠. 자, 다시 소리의 3요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리의 3요소를 우리가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이, 소리의 맵시라 불러줍니다. 그러면 소리의 크기를 결정짓는 건 뭐고, 높이를 결정짓는 건 뭐고, 메시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냐? 소리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을 우리는 진폭이라 불러줍니다. 진폭이요.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가 나옵니다.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번이랑 2번이 있을 때 누가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2번이죠. 즉 진폭이 어이구 이 정도로 해봅시다. 진폭이 큰 놈이면 큰 놈일수록 큰 소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높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진동하는 횟수가 소리의 높이를 결정짓는데, 그러면 1번, 2번 또 다시 예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얘는 이렇게 진동을 했고요. 1번입니다. 자, 2번은 이렇게 진동을 했어요.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높은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 그렇죠. 2번입니다. 2번. 진동하는 횟수가 많잖아요. 진동하는 횟수가 많으면은 높은 음역대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소리의 음역대를 결정짓는 거, 음을 결정짓는 것은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이 올라가면은요, 진동수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우리 헬륨가스 마시면은 높은 음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중저음으로 얘기하다가 헬륨가스만 마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헬륨가스를 마시면 성대가 수축하거든요. 성대가 수축하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작은 성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진동하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진동수가 생기므로 높은 음의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소리 맵시. 소리 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온맵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온맵시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게 뭐를 맵시라 불러주면 그냥 크게 얘기를 했어요. 소리의 종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고 소리하고 드럼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냐면은 파동에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파동에 생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파형이 맵시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페이지 199페이지까지를 다 받는 게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자, 뭐 좀 더 봐줄 거냐면은 201페이지 확인 1번 들어가 보세요. 자, 201페이지 확인 1번인데요. 쌤이 그래프를 칠판에 살짝 그려볼게요. 점선이 잘 안 보이는데. 철원아, 점선 보이나? 점선 보여요? 아, 1번, 2번 둘 다 풀었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풀고 갈게요. 한 번. 우리 녹화 떠서 나중에 다시 좋을 때 또 볼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풀고 갈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실선이 점선이 되었다. 몇 초가 흘렀을 때? 0.2초가 흘렀을 때 실선이 점선이 되었다. x축은 거리가 되겠고요. 혹은 위치, 거리라고 해봅시다. 거리가 되겠고, 이렇게 되었을 때 파동의 속력과 주기를 구하여라. 그래서 주기와 파속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쌤이 뭐라 그랬냐면은 위로 한번 볼록, 아래로 한번 볼록 하게 되면 이게 x축이 거리일 때는 파장이라 그랬죠. 파장. 그래서 한번 볼록 했을 때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면요, 4죠. 그죠? 4가 이동했죠. 자, 그러면은 주기 말고 여기에서 파장이 4m입니다. 그러면 센티미터로 나와 있죠. 4cm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시간 주기분의 파장이기 때문에 파장이 4cm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우리는 주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주기를 구할 때 이 그래프를 잘 봐주라고. 얘는 지금 몇 주기를 이동했죠? 얘가 한 주기인데 얘를 4등분 시켰을 때 한 칸을 이동했죠. 여기에서 4등분 시켰을 때 한 칸을 이동했다는 것은 0.2초에 4분의 1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0.2초에 4분의 1 주기를 간다라는 거니까, 자, 1주기, 한 개의 주기를 전부 다 가려면은 몇 초가 걸리겠다? 곱하기 4 해주시면 0.8초가 걸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기는 0.8초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에 0.8을 집어넣어서, 초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5cm/s가 되겠습니다. 5cm/s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8초, 0.8초에 5cm/s.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음파가 아니죠. 그 사이 좀 띵갔죠. 202페이지 소리의 성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리 성질. 소리의 성질. 자, 소리의 성질 제일 첫 번째, 소리의 반사입니다. 자,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사면이 있고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돼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사의 법칙이 뭐냐면요. 이 반사면과 수직한 선을 한 개 지었을 때 얘를 법선이라 불러주거든요. 이 법선과 들어오고 있는 입사하는 이 소리의 파장의 각도와 법선과 이루고 있는 각도와 반사돼서 나가는 그 각도를 봤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어떻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떻다? 같다. 무조건 같다. 무조건 개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반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반사의 법칙이란 반사면을 기준으로 법선을 세웠을 때 법선과 이루고 있는 들어오는 입사각과 나가는 반사각이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우리는 반사의 법칙이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반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반사될 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 소리의 속력이라든지 소리의 파장이라든지 소리의 진동수는 반사가 일어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이다. 사실 속력이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게 파장이랑 진동수도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왜냐? 그 속력이라고 하는 건 그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속력이 안 변한다는 것은 그 첫 번째 파장이 안 변한다는 것은 진동수도 따라 안 변한다라는 개념이 되잖아요. 둘이 곱히는 게 얘인데 둘 다 안 변하면 속력도 안 변하겠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면에서 단단한 반사면에서 반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반사가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사율이 정말 좋은데 만약 단단한 반사면이 아니라면은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흡수가 돼요. 흡수가. 그래서 우리가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커튼 같은 거 설치하면은 외부의 소리를 좀 흡수시켜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리의 굴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개 더. 소리가 쌤이 이렇게 나타냈지만 소리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는 거야. 그럼 반사는 이렇게 돼서 나가겠죠. 무슨 얘기 하냐면요. 소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잉잉잉잉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일 높았던 지점을 연결했는 마루를 쭉 연결했는 지점을 우리가 파면이라고 불러줍니다. 파면. 그러면은 들어왔을 때 튕겨나갔을 때 각도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파면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파면을 보고 우리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선으로 그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랬던 거 있죠. 이렇게 손으로 그어가지고 입사각과 반사각을 매기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굴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리의 굴절. 굴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매질에 따른 속도 변화 때문에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얘기해 줍니다. 소리의 굴절.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질에 따른 속력 차이로 인해서 진행 방향이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소리의 굴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직선이라고 해봅시다. 믿기 힘들겠지만 직선이에요. 자, 위에 게 이 직선 위에 게 아스팔트 바닥이고 직선 밑에 게 모래사장이야. 자동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 자동차를 개뛰어난 미수 실력으로 그려주시면 바퀴가 이렇게 있겠고, 그죠? 이렇게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아스팔트에서는 바퀴가 굴러가는 대로 앞으로 쭉쭉쭉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모래사장에 들어가면 바퀴가 헛돌면서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바퀴가 헛돌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바퀴가 제대로 돌고 있겠지. 그럼 얘는 느려지고 얘는 계속 돌고 있어서 빨라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래 오다가 이쪽에서 속력이 느려지니까 모래사장에서는 속력이 느리니까 꺾여가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꺾여버리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굴절이 일어나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매질에 따른 속력 차이라고 그랬죠. 자동차가 아스팔트 가다가 모래사장 전달되는 진행하는 그 경로에 그 진행하는 물질이 달라져 버리니까, 즉 매질이 달라져 버리니까 꺾여 버리잖아요. 왜 꺾였어요? 매질에 따른 속력 차이 때문에 꺾였죠. 아스팔트에서는 빠른데 모래사장에서는 느렸잖아. 그 속력 차이에서 꺾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법선을 우리가 딱 이래 세아가 법선입니다. 들어왔을 때의 각도와 나갔을 때의 각도를 매겨주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의 각도를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면은 I라고 얘기해 볼게. I라고 하고, 들어왔으니까 입사각이라고 됩니다. 입사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얘 꺾였을 때 요 각도 있죠? 이거를 R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얘를 반사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매질 1, 그리고 매질 2라고 하겠습니다. 매질 1, 매질 2라고 하고, 얘는 입사각을 I, 반사각이라고 하잖아요. 쏘리. 굴절각이죠. 굴절각을 R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각도가 어디가 더 커요? 각도가 여기에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세요. 각도가 큰 쪽에서 속력이 빠르다. 그러면 속력이 큰 쪽에서 무조건 각도가 크다. 아스팔트에서 속력이 더 빨랐으니까 각도가 더 크죠? 모래사장보다. 각도가 큰 쪽에서 속력이 빠르다. 각도가 큰 쪽에서 속력이 빠르고 굴절률은 꺾이는 정도. 굴절률은 작다. 굴절률을 비교했을 때 모래사장이랑 아스팔트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꺾이겠냐 물어보면 굴절률은 누가 더 크겠냐? 그럼 모래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큰 쪽에서는 속력이 빠르고 굴절률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얘를 가지고 봤을 때 그 속력 차이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좀 체크해주고 갈게요. 두 가지 체크해주고 갈 건데, 물 같은 경우 물에서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을 봤을 때 얕은 곳이 있고 깊은 곳이 있잖아요. 얕은 곳이 있고 깊은 곳이 있잖아요. 그럼 깊은 곳은 위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이 세니까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깝겠죠. 그리고 전달시켜줄 수 있는 매질도 많겠죠. 그러니까 전달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속력이 깊은 곳에서 더 빠르다고요. 물을 매질로 사용하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이 얕은 곳보다 파동의 속력이 더 빨라요. 그럼 만약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굴절이 일어났다면 어느 쪽에서 각도가 더 크냐라고 물었을 때 깊은 곳이 각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으면 1번, 모르겠으면 2번. 오케이, 조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각도가 큰 쪽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아스팔트에서 모래사장보다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입사각이랑 굴절각을 봤을 때 입사각 쪽이 각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법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각도가 큰 쪽에서는 속력이 더 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얕은 물보다 깊은 물이 전달 속력이 더 빠르거든요. 아스팔트랑 모래사장처럼 얕은 물이 모래사장이 되고
깊은 물이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속력이 얘가 더 빠르다고요. 매질의 전달 속력이.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속력이 더 빨라지니까 각도 또한 이쪽이 더 커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으면 1번, 모르겠으면 2번. 오케이. 자, 그리고 소리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아니다. 소리는 조금 이따가 따로 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한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굴절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사의 법칙처럼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N1에서 N2로 진행을 했을 때,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을 했을 때,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을 했을 때 파동의 속력은 매질 2분의 매질 1에서의 속력이,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파장 2에서 파장 1에서의 속력과 같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아까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그랬죠.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진동수는 속력이 변할 때 변화가 없고 파장에 의해서 속력이 변한다. 이렇게라는 걸 알 수 있죠. 파장에 의해서 속력이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얘들 비가 똑같잖아.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쓴다면 V1 대 V2는 람다 1 대 람다 2 이렇게 람다 1 대 람다 2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하려면은 얘는 곱하기 진동수라고 하는 게 반드시 붙어져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파동의 속력이 되잖아요. 진동수는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야지 요런 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아까 전에 쌤이 요 입사각을 I라고 하고 그리고 굴절각을 R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사인 R,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I, 사인 입사각을 했는 그 B가 V2분의 V1 그리고 람다 2분의 람다 1가 똑같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굴절이 일어날 때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파장이 변해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파장의 비와 그리고 속력의 비는 서로 같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의 비 또한 얘들과 똑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조금 더 자세히는 선생님이 그 주말에 가갖고 문제풀이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굴절이었습니다. 그 굴절의 예로 아까 전에 쌤의 소리는 좀 이따 보여줄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소리인데 낮이에요. 얘는 밤이고 낮인데 땅이 있는데 여기 자동차가 있어. 바퀴 모양의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서 경적 소리를 울렸어요. 그러면은 소리가 어떻게 굴절이 일어나겠냐라는 거거든요. 낮이면 태양이 떠 있겠죠. 태양이 떠 있으면은 누가 열받을까요? 땅이 먼저 열받겠죠. 땅이 열받으니까 이 반틈으로 나누었을 때 이 밑에 부분이 온도가 높고요. 공기의 온도가 높고 이 위에 부분은 공기의 온도가 낮죠.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소리라고 하는 놈은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속력이 빨라요. 소리라고 하는 놈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속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 굴절이 일어날 때요. 경적소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법선을 이렇게 세우고 경적소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위로 꺾여야겠죠. 각도를 보세요. 쌤이 아까 전에 속력이 빠른 쪽에서 각도도 크다라고 했죠.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전달이 빨리 된다 그랬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빠르고 각도가 커야 되니까 온도가 높은 쪽에서 그 각도가 온도가 낮은 쪽에서의 각도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낮 같은 경우에는요, 소리를 냈을 때 위로 꺾여서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럼 고층 아파트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가 있겠죠. 왜? 위로 꺾이니까 위로 소리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밤이 됐어요. 밤이 됐을 때 똑같이 빠큐 자동차가 있어요. 빠큐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경적 소리를 빵 울렸어요. 그러면은 밤이 되면 거꾸로죠. 땅이 식어요. 땅이 식으면은 그 땅이 차가워서 위에 이 땅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이 공기는 얘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럼 경적 소리를 빵 울렸을 때 소리가 올라가다가 아래로 꺾이겠죠. 그럼 법선을 세웠을 때는 요 각도보다 이 각도가 더 크겠죠. 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속력이 빠르고 속력이 빠르면 각도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온도가 위쪽이 더 높고 그러면 각도가 여기서 더 커야 되겠죠. 속력이 빠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속담으로 표현하면은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젠장.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쏘리. 그러니까 낱말은 위로 꺾여서 위에 있는 새가 들을 수 있고 반말은 아래로 꺾여서 땅에 있는 쥐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좀 쉽게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소리의 그 온도에 의한 매질의 온도에 의한 소리의 속력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다음 소리의 성질 보겠습니다. 소리의 성질 지금 우리가 굴절까지 봤죠? 이번에는 회절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질인 소리의 회절 현상. 소리의 회절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소리가 전달이 될 때 진행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 뒤로 전달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불러줍니다. 장애물 뒤로 전달되는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병원이가 선생님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음파가. 그러면 장애물을 만났어요. 장애물 뒤로 넘어갈 때 나는 여기 있어요. 나기 여기 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릴 수 있냐. 얘가 이렇게 천정이 뚫려 있었다면 소리가 여기에서 꺾여서 내한테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소리가 꺾이는 걸 회절이라 불러주는데 우리가 파도를 얘기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파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청청청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 벽에 부딪히고 가운데에 있는 파동만 전달이 되겠죠. 그죠? 가운데에 있는 파동이 전달됐을 때 얘를 튀어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꺾여요. 오케이? 평면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만 들어오다 보니까 좁은 틈으로 인해서 이 좁은 틈에서 얘가 꺾여버린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꺾여버리면 이걸 회절이라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많이 꺾이려면 회절이 많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틈이 있죠. 이 틈이 좁을수록 많이 꺾이고요. 들어오는 파장이 크면 클수록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많이 꺾여요. 회절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짤막하게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소리라고 하는 놈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파동의 성질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었냐면은 잠시만요. 아닙니다. 쌤 친구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잠시만. 자, 뭐 좀 달라 그래가지고. 자,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동을 분류해 줄 수 있고, 매질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따라서도 파동을 분류해 줄 수 있었죠. 그죠? 아, 그리고 참, 매질이라고 한 것은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었고, 이 매질은 아래 위로 상하 운동, 진동만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만 전달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파동을 표시해주는 방법 배웠었고,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소리라고 하는 놈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소리의 성질이었습니다. 소리의 반사, 소리의 굴절, 소리의 회절, 이렇게 세 가지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의 반사는요, 우리가 반사의 법칙 잘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오는 입사각과 나가는 그 반사각이 각도가 똑같다라고요. 그 다음에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의 속력 차이에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속력이 빠른 쪽에서 각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굴절률은 더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물은 깊은 쪽에서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더 빠르게 속력을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속력이 빨라지니까 온도가 높은 쪽에서 각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꺾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꺾이는 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 뒤로 전달되면서 이렇게 회절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회절이 잘 일어나려면 아직까지 써져 있죠. 이렇게 틈이 좁고 파장이 클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굴절의 법칙, 그거 잘 봐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굴절의 법칙,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부터 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천원이 수고했다. 주말에 보자.